네, 오늘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인 44만 5천 대를 넘어선 46만 6천 대를 인도했습니다. 자, 예상치보다 5% 높았습니다. 물론 마진이 얼마 남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실적 발표 때 확인을 꼭 해야겠고, 일단 인도량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삼성증권 주간장에서 벌써 7% 오르고 있거든요. 이때다 하고 들어가시는 분 계신가요? 미국 주식 사게요? 티슬라? 네. 작년 2분기 같은 경우 25만 대를 생산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46만 대, 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 성장률대로라면 2023년 목표했던 180만 대가 아닌 190만 대나 진짜 꿈에 그리던 200만 대까지 팔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연간 거의 45% 성장을 하는 건데 진짜 어떤 기업이랑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테슬라가 잘 팔릴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기준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토론이란 자동차 대출금리 역시 6%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의 비중이 엄청 늘었다는 말이죠. 야, 올해는 사지 말고 그냥 내년 금리가 내려갈 때 신차를 사겠다라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2분기 인도량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었다는 말이죠. 결국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높은 브랜드 충성도에서 나오는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가 야, 다른 차 탈 바에는 그냥 테슬라 사,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 보조금을 풀로 땡기면 도요타의 캠리 이 가격이랑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 싸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내연차 가격보다 떨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결국 전기차의 보급은 앞으로 폭발할 거예요. 다음은 이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 처음에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환상을 갖고 기대를 하게 돼요. 한번 해먹고 버블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실제 상용화돼서 보급되는 사이클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과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해먹었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 기술들이 확실한 성장기에 메인스트림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진짜 25년쯤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류가 되고 보급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테슬라가 애플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타사 대비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22년 자료인데 일단 대당 영업이익률에서 어떤 기업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올해는 영업이익보다는 판매량에 집중을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건 다른 회사랑은 비교가 안 되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놀라운 점은 판매 관리비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옛날에는 한 대 팔 때마다 판관비로만 거의 4만 달러를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적자가 났겠죠? 그런데 23년 같은 경우는 거의 5천 달러대까지 떨어졌고 심지어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거기다가 최근 하락하고 있는 리튬 가격, 네,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이 리튬 가격이 결국 판매 원가도 낮추면서 테슬라 차량 가격을 낮추고 보급률을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애플이랑 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보시면 애플이 판매 관리비를 철저하게 통제를 했어요. 이거를 제가 윤리적으로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폭스콘 같은 업체를 쥐어짜고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거의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 매출액은 엄청나게 늘었고 판매 관리비는 낮게 유지하면서 이 영업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로 판매 관리비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보시면 매출액은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판매 관리비는 아직도 저 아래에서 놀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테슬라가 연구개발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연구개발비도 연간 30%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매출이 훨씬 더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는 엄청나게 조금 느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 폭스콘을 쥐어짰다면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 직원들을 쥐어짜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CEO 말이야, 에론 머스크. 알면 할수록 참 남다른 인물이더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세계 최고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 엔지니어 수를 비교해봤을 때 테슬라가 가장 적습니다. 이거 어이가 없는데 로봇이 개발을 하나? 어쨌든 다른 기업과 비교가 안 되는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웃긴 점이 테슬라는 연구 개발비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FSD 베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5,000달러부터 시작해서 현재 15,000달러, 하나로 2천만원짜리 서비스가 됐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FSD 베타는 정식 서비스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베타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금을 줘가면서 FSD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신박한 전략인 거죠. 게다가 사용자들이 주행 데이터까지 모아주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너무
게다가 광고비도 거의 지출을 안 하는 걸로 유명하죠. 뭐 저 같은 유튜버들이 워낙 광고를 많이 해줘서 광고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엔 이 연구 개발비와 판매 관리비가 매출액에 비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애플이 했던 전략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2007년 애플은 아이폰의 가격을 559달러에서 399달러로 낮춥니다. 이때 전통적인 제조업 입장에서는 마진을 줄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아이폰 기존 사용자들이 바보냐? 애플은 멍청한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가격을 낮추고 많이 팔아서 일단 플랫폼을 선점하는 게 효과적인 전략임을 증명해냈죠. 게다가 테슬라는 이 플랫폼을 먼저 선점한다면 자동차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팔 수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FSD 매출 예상 거의 25빌리언 달러인데 FSD 특성상 이익이 거의 90%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정했을 때 대략 20빌리언 이상의 순이익이 남는다. 참고로 이거는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측정한 거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테슬라가 만약에 전기차만 파는 회사다 그러면 100달러도 진짜 비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의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다줄 진짜 천문학적인 가치를 계산했을 때 테슬라의 가치는 뭐 이 정도면 합리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늦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그들의 비전을 잘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발표하며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테슬라에 가진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